네, 코리니아바의 투자일기. 오늘은 AI와 로봇의 시대, SMR 투자가 답일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로봇 가운데에 아이언맨처럼 아크 원자로가 딱 있죠. 소형 원자로입니다. 네, SMR 기술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SMR은 스몰 모듈러 리액터라는 뜻이고 소형 모듈러 원자로를 의미합니다. 네, 기존 대형 원전과 달리 전기 출력이 300메가와트 이하의 작은 규모로 모듈화해 가지고 공장에서 제작을 한 다음에 현장에서 조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생산 그 시간이 되게 단축된다고 합니다. 네. 근데 SMR은 이미 미국의 핵 잠수함이나 뭐 항공모함에서 이미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왜 새로운 스타트업 기술이 필요할까요? 이미 다 완성된 기술인데. 네, 군용 원자로는 대부분 고농축 우라늄 기반입니다. 고농축 우라늄이기 때문에 한번 장착이 되면 뭐 40년, 50년 그 핵잠수함이 운용될 때까지 계속 쓰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고농축 우라늄으로 하게 되면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이거 가지고 핵무기 만들 수 있겠죠. 그러니까 민간은 저농축, 고순도 저농축의 그 우라늄을 써야 된다고 해요. 핵 확산 방지를 해야 되는 어떤 국제 규범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군용 원자로는 은닉성, 지속성 중심이고 민간 원자로는 경제성, 안전성, 주민 수용성이 핵심이에요. 네, 군용 원자로는 이게 그 핵잠수함 움직일 때 소리가 안 나야 적에게 들키지 않기 때문에 정말 조용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기술이 완성됐다고 해요. 근데 뭐 민간 원자로는 쌓야겠죠. 네. AI 로봇으로 인한 전력 수요의 변화를 보시면 사람이 사용하는 전기와 로봇이나 AI가 사용하는 전기가 특성이 있죠. 전기는 사람이 사용할 때는 주로 주간에 많이 사용을 하죠. 그리고 에너지가 잠깐 끊겨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리고 전력 피크는 인간 활동 기반이에요. 날씨가 너무 더워지면 에어컨 막 키거나 추워지면 막 올라가죠. 그다음에 안정성도 뭔가 원자력에 대한 안정성도 인간 피폭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로봇이나 AI가 중심이 되면 일단 24시간 계속 쓰죠. 로봇이나 서버는 쉬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단 1초도 끊어지면 안 됩니다. 만약에 서버가 1초 끊어졌다? 뭐 그럼 큰일 나죠. 그 다음에 이런 그 수요도 항상 거의 고정돼 있겠죠. 그리고 로봇은 어때요? 방사능의 면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봇들한테는 네, 그 원자력이나 이런 게 크게 문제가 없겠죠. 자, 보시면은 네, 테슬라 지금 옵티머스를 통해서 뭐 하려고 합니까? 이제 앞으로 테슬라 자동차는 옵티머스 이 로봇들이 다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옵티머스도 대량 생산을 해야 되겠죠. 그럼 얘네 뭘 먹을 거예요? 얘네 뭐 쌀이나 옥수수 이런 거 아니죠? 얘네들은 다 전기를 먹어야 됩니다. 그것도 24시간 365일 내내 먹겠죠. 자, SMR은 과연 안전할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해보면 SMR도 마찬가지로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냉각이 실패하거나 이런 오류나 이런 것들이 생기면 분명히 이제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 같은 그런 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죠. 그다음에 당연히 방사선 피폭 위험이 있겠죠. 네, 원자로가 작아져도 여전히 이제 방사성 물질은 나올 것이고, 그래서 지역 주민과 환경 단체의 반발이 예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게 이제 테러 및 사이버 공격의 위험이 있는 거죠. 이거 뭐 만약 SMR 터졌다 그러면 작은 소형 핵폭탄이 터지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다음에 SMR은 디지털 제어 시스템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게 해킹의 가능성도 있는 거죠. 만약에 해킹해가지고 냉각 시스템을 마비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터져버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고 유도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져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SMR을 미국에서 하려고 할까요? 자, 이 소형화를 하기 때문에 에너지 밀도가 낮으면 어떤 의미가 있냐? 자,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 같은 경우에 대형 사고가 나면은 뭐 주변이 완전 쑥대밭이 되죠. 근데 최악의 사고를 이제 예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터지더라도 그 뭐 사막이나 이런 데다 하면 그 지역, 그 인근에서만 통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 도시나 이런 데로 이제 번지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지하 설치, 경납 설계를 개선해 가지고 이제 규모가 작아지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지하에 매설하는 구조, 그다음에 경납 구조물을 통합을 해가지고 이제 물리적 보안이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수동 안전 시스템, 전기가 없이도 이제 전기가 끊어지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도록 그런 자동 냉각 구조를 만들어 갖고 후쿠시마 같은 상황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이런 걸 다 이제 보완을 한다고 해요. 그다음에 이제 분산형 배치, 리스크가 분산되는 거죠. 만약에 특정한 어떤 지역에 이제 만약 자연재해가 났을 때 뭐 태풍이나 이런 것들이 올 수 있죠. 허리케인 같은 게. 근데 만약에 큰 원자력에 문제가 생기면 대규모의 재해가 발생을 하겠지만 이런 게 전국적으로 이제 분산화가 돼 있다면 전체 전력망에 미치는 영향이
이제 낮아지겠죠. 일부만 이제 되니까 병렬 구조로 이제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미국의 SMR에 유리한 이유를 한번 볼게요. 네, 미국은 국토 크기가 넓기 때문에 네, 지역별로 전력 자립이 필요하죠. 우리나라처럼 좁은 국가는 이제 전력망으로 뭐 지역에서 해가지고 다 이렇게 선으로 다 올 수 있지만 미국은 땅이 너무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언제 전선을 통해 가지고 다 전국에 다 퍼뜨리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밀도 국가이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이제 전력 자립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SMR 배치 유리한 게 뭐냐면 이제 이런 산업지대 같은 거를 이제 다양한 입지 확보가 가능하죠. 미국은 땅덩어리가 넓기 때문에 야, 이 지역에다가 이제 테슬라 공장, 옵티머스 공장하고 이런 SMR을 하자라고 하면 그 산업단지 내에 전력이 아예 이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수용성도 굉장히 좋죠. 우리나라는 뭐 전국이 다 님비라고 볼 수 있죠. 야, 우리 지역은 절대 안 돼. 난 인마이 백야드. 그렇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땅이 넓기 때문에 회피 공간이 많죠. 그다음에 전력 수요 구조도 이제 고립된 지역이나 이제 산업 단지를 이제 집중시킬 수 있다라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야, 태양열 같은 친환경 발전이 있는데 왜 굳이 SMR?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오클라호 오로라 SMR이라는 그런 그 실제 그 업체에서 만들어내는 이런 장비하고 한번 이제 태양광 발전소에 비교를 해보면 네, 이제 오로라 SMR 1기가 이제 그 생산량이 50메가와트라고 얘기하는데 만약에 이 동등한 규모로 태양광 발전소를 지으려면 실제로는 200메가와트 설치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태양은 하루 종일 떠 있는 게 아니죠. 네, 낮에만 잠깐 떠 있잖아요. 그것도 태양빛이 동서남북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북쪽은 아니겠다. 동서남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아무리 따라서 움직인다 하더라도 태양빛이 강한 시간에만 집중적으로 발전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SMR은 24시간 연속이지만 얘는 하루에 한 5시간을 기준으로 잡아야 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 면적이 SMR 같은 경우는 0.5에서 1에이커. 1에이커는 네, 1224평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태양광 발전소를 하려면 같은 발전량을 하려면 약 500에서 600에이커. 몇 배입니까? 거의 1000배예요, 1000배. 땅을 1000배를 써야 됩니다. 네, 환경 영향은 뭐 물론 뭐 이제 이런 오폐수 문제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죠. 근데 태양광 발전소도 과연 친환경이냐 이런 반론이 많이 요즘에 있어요. 왜냐하면 대규모 토지를 정말 많이 차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생태계 파괴 가능성도 있어요. 그 생산 설비 그 밑에 땅이 점점점 죽어가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뭐 SMR 같은 경우는 기상 영향을 거의 받지 않지만 태양광 발전소는 뭐 구름 끼는다거나 뭐 계절적으로 겨울이라든지 뭐 유치 이런 거에 대한 편차가 크기 때문에 일정하지가 않죠. 네, 유망한 SMR 스타트업을 한번 보시면 뉴스케일 파워라는 회사가 있어요. 여기는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로부터 최초로 설계 인증을 받았다고 해요. 자, 여기에 투자한 회사들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블랙록 투자했습니다. 자, 반가운 소식이죠. 미래 에셋 글로벌. 네,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여기에 지금 투자를 했어요. 자, 삼성도 투자를 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뉴스케일 주요 투자자가 이제 글로벌 투자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들도 지금 투자를 하고 있어요. 뉴스케일 주가를 보면 네, 최대 이게 32달러까지 갔는데 지금 오늘 날짜 지금 제가 녹화일 기준 5월 11일 기준으로 지금 17달러입니다. 네, 진입하기 괜찮은 가격이죠. 절반 정도 내려갔어요. 자, 국내 기업들도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데 네, 뉴스케일 그 파워 수장이 두산 에너빌리티 창원 공장에 전격으로 방문해서 이제 여기서 설계나 이런 지식 재산권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런 설비를 직접 만들거나 하는 것들은 또 우리나라하고 이제 협업을 하거나 하청을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소재 생산을 이제 직접 와가지고 시찰했다고 합니다. 자, 또 유망한 SMR 스타트업 중에 오클로라는 회사가 있어요. 여기는 핵심이 뭐냐? 자, 샘 알트만 오픈 AI CEO죠. 자, 샘 알트만이 직접 투자를 했는데 보세요. 자, 오픈 AI는 뭐가 필요합니까? 앞으로? 네, 지속적인 전력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직접 또 투자를 했어요. 네, 주요 투자자가 보면 네, 샘 엘트만뿐만 아니라 다양한 여기 보시면 페이스북 공동 창업자, 네, 더스틴 모스코비치, 예, 이 사람이 페이스북 처음에 4명의 그 공동 창업자 중에 한 명이거든요. 네, 이런 그루들이 지금 오클로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주목할 만한 회사라고 생각이 돼요. 오클로의 주가는 얼마냐? 네, 여기도 약 최대일 때 예, 52주 최고치가 60달러 선이었는데 지금 거의 한 반토막 정도죠. 지금 주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유망한 SMR 스타트업 중에 테라파워라고 있어요. 여기는 왜 대단하냐? 빌 게이츠가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상장을 안 했어요. 그래서 투자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죠. 여러분 이 회사도 좀 눈여겨 보시다가 상장할 때 한번 눈여겨 보세요. 자, 여러분은 SMR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지금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해서 약간 투자를 해볼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생각도 한번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이 시간에는 의사가 꾸민 대한민국, 창업자가 꾸민 미국이라는 주제로 얘기 드려볼게요. 제가 이거 녹화를 미리 해놨는데 사실 교육 컨텐츠에 대해서 저희 구독자님들이 별로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15일 날, 네, 스승의 날이잖아요. 네, 그날 다시 교육 컨텐츠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